자, 2부 순서 가는데요. 참, 1부에서, 우리 김진태의 어떤 그 피해가 너무 큽니다. 이거는 정치인이 던질 수 있는 최악의 똥불이자 내부 수류탄이거든요. 근데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정부나 뭐 기관들, 이 대통령실에 노력이 전혀 없습니다. 네. 얘들은 오로지 이재명 당대표를 꼬꾸라뜨리는데 올인하기로 결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그 소소한 지지율을 그나마 유지하기 위해서 죄도 없는 전 정권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려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그와 관련된 뉴스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단독 보도들이. 네. 그리고 김혜영 같은 사실상 전 의원이니까 뭐 별 관심도 없는데 백수. 백수인데 백수가 얘가 무슨 지금 뭐 하죠, 요새? 소장파의 거두가 됐어요, 갑자기. 네. 언론이 그렇게 또 띄워주더라고. 막 띄워줘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보기에는 우리 그 포비 닮은 우리 박쥐는 네. 수명이 끝났다고 보나 봐. 박쥐도 그 띄워주던데. 기사 뛰긴 나오던데. 띄워주는데 네. 박쥐가 정상적인 발언을 하는 바람에 제대로 띄워주질 못했고요. 네. 네. 지금 이 김혜영을 대신 띄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게 뭐 스스로 자기 정치 생명에 못질하는 거죠. 관에 스스로 못 박는 거죠. 그렇죠. 그저 관종일 뿐이죠. 이 김혜영이 지난 22일 SNS에 이재명 대표님 그만하면 되었습니다.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와 주십시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뭐 동생이 검사라는 설이 있어요. 사실이겠죠. 네. 뭐 동생 청탁받고 어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국짐 가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동생 백 팔아가지고 그치, 여기서 왜? 이지랄 하지 마시고. 왜 여기서 이질하고 있는 거야 네. 도대체? 그래서 민주당 소장파의 쪼금 박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쪼금 박해가 뭐야 했더니 네. 조홍천, 금태섭, 박영진, 김혜영이야. 왜 딴 사람은 다 성인데 너만 중간자야. 어? 그래서 이 쪼금 박해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그 김혜영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또 오혜영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또 김혜영이다. 그 여주인공이 이쁘기라도 하죠 거기는. 네. 하여튼 아니 엉망진창이다. 그런 명작에다 이분을 갖다 넣으시면 어떡해요. 아 무슨 넘어가려고 했더니 같은 혜영인데. 또 김혜영? 네. 누가 협상 좀 해주세요. 네, 아무튼 이 의리도 없는 것들이 내부 총질을 시전하면서 네. 이재명 대표를 흔들기 위해서 별별 희한한 루머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증거가 없었잖아요. 네. 만들 예정이라고 하더니 네. 놀랍게도 친절하게 뇌물 전달 과정을 메모를 한 메모가 있다고 메모가 있다고 합니다. CCTV를 네. 뭐 확보했다고 하는데 그 남욱 CCTV랑 변호사의 메모가 있고요. 돈을 건넸던 CCTV가 있대요. 그 당시에 대선 과정 중에. 근데 김용은 거기 없고 네. 돈을 줬다고 하는 남욱의 부하만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용이 아예 없어. 단독 보도인데. 그 단독 보도에 김용은 없고 지네들끼리 있는 거야. 지네들끼리 뭐 하는데? 심지어 이제 내부자 얘기는 지금 유동규가 열심히 발언을 털고 있는데 앞뒤가 너무 안 맞는다. 일단 남욱하고 유동규는 술 먹다가 유동규가 남욱 뺨때기 때려가지고 얼굴도 안 보는 관계다. 그거 월간조선에서 나온 인터뷰거든요. 뭔 돈을 정치 자금을 주고받을 그럴 사이 아니다는 얘기고요. 에휴. 그리고 자꾸 이제 김용 부원장이 전화해갖고 병원 가서 입원하라 그랬다. 혹시라도 걸려 들어가면 누구 찾으라 그랬다. 검사장 찾으라 그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검사장이 나는 저 유동규라는 사람을 몰라. 본 적도 없어. 이런 식으로 지금 앞뒤 말이 안 맞고 있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이 유동규를 끌어들인 데는 유동규가 버려버린 휴대폰을 지금 그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인이 훔쳤다. 부인이 빼돌렸다라는 혐의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부인을 구속하는 조건으로 회유를 한 것 같아요. 아유, 네, 그래서 갑자기 심경이 변한 데 대해서 물어보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이 너무 인간적으로 대해줬다. 네. 그래서 마음을 바꿔먹었다라고 했는데 난 이게 인간적이라는 그 부분 안에서 사람을 때리고 고문하고 협박하는 거는 네. 동물 중에 인간밖에 못하는 거거든요. 인간적인 대우가 어떤 거였을까?
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거는 만약에 유동규가 뇌물이나 뭐 이런 거면은 뭐 얼마 11년인가? 11년. 뭐 그걸로 되는데 뇌물이면 11년인데 정치 자금 뭐 운반책으로 하면은 뭐 되게 벌금 1,000만 원이 네, 됩니다. 뭐 그렇더라고요. 대신 그렇게 되려고 하면 받아서 한 푼도 착복 안 하고 넘겨야 되거든요. 근데 그 그림이 안 나옵니다, 지금. 정확하게 8억이라는 돈을 헤쳐먹은 거는 이미 검찰이 1년 전부터 수사 밝혔어요. 네. 해 먹은 게 8억 정도 된다. 근데 이 8억이 이재명한테 100%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미 너무 많이 써버렸어. 네. 오피스텔 보증금도 내고 술도 먹고 너무 많이 썼단 말이야. 그 개털이야, 그 현금 3천만 원 말고는 자산이 없단 말이지. 그래서 이 8억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를 갖고 고민을 때리고 있습니다. 이 8억이 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받았다는 김용 부원장 어머님 장독대 밑에서 나오든가 장판 밑에서 나오든가 아니면 유동규가 네. 유동규가 쓸 만큼 쓰고 쟁여놨던 그 자금들 중에 일부가 나오든가 하여튼 이제 뭐가 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연결고리에 관련해서는 절대 연결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김용도 주는 거를 연결을 실패했는데 네. 이게 이재명까지 올라갈 수가 없는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걸 몰아붙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서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12년을 당하고 돈을 뺏기고 나쁜 놈 공산주의자 욕을 하던 남욱이랑 김만배가 네. 무슨 이유로 나한테 정치자금을 주겠냐. 12년 동안 돈을 계속해서 뺏어간 사람한테 정산 다 끝나고 돈 나눠가지고 정산 끝난 상황에서 이 사람이 시청하다가 도지사 하다가 이제는 대선을 간다고 하니 그 전까지도 안 주던 자금을 도지사 때도 안 주던 자금을 갑자기 대선 때 맞춰서 줬다라는 얘기밖에 안 나는 거지. 그럼 이재명도 상도이가 있는데 이재명이 내가 거기 왜 요구를 하겠냐. 그 요구하면 걔들이 우리 이 상황에서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대요, 지들은. 줄 이유도 받을 이유도 없어요. 그 당시 이재명 대표 그 당시 후보도 펀드로 이미 많은 대선 자금을 모금한 상태였고 필요가 없었다니까. 필요가 3시간인가 받을 4시간 만에 이유가- 580억을 모았는데. 아니면 한 80억이면 몰라. 그렇지. 8억까지도 무슨 에라이 진짜 그것도 누구- 웬수한테 8억을 달라고 그랬다고? 그걸 받은다고? 아이고. 걔들이 50억 클럽 운영하는 애들한테 너무 쫀쫀하게 달라고 한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800억쯤 달라 그러지. 곽상도 아들한테도 50억을 주면서 그러네요. 대통령 후보한테 8억밖에 안 주냐? 그게 말이나 되냐 그게? 그리고 이거 보면은 이 그림이 있는데 협박 회유 요 정황인데 변경 사항입니다. 뇌물수수자면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에요. 근데 정치 자금을 단순 전달했다 이러면 집행유예인 거야. 자 그리고 8억 몰수 추징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몰수 추징도 안 돼. 돈도 안 왜냐면 뺏겨. 지가 안 썼잖아. 응. 전달이 한 그리고 거니까. 구속이 연장돼야 되지만 지금은 석방되고 편의 제공 영장 청구도 안 하거든요. 얼마나 인간적이야. 말 한마디 바꿨을 뿐인데 이재명한테 줬다고 해라. 죄가 사실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지금. 이재명 줬다고 하면 인간적. 다 산다.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근데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저기 유치원 다니 딸 있잖아. 너 그거 키우고 있는 네 저기 이 부인 네. 내가 구속시켜 버릴 거야. 우리 4년은 잡아놓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인간적이지 이렇게 네. 되면. 아니 근데 증거도 하나 없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나? 증언만 바꿔가지고. 그래서 사실 그 남욱이나 김만배가 50억 클럽들 돈 나눠주면서 어떻게 전달할까 크 고심을 해갖고 기껏 생각해낸 게 퇴직금 아니면 건강 그 안구 건조증 그 치료비 차원 보상금이었는데 이 정도밖에 못하는 애들이 뭐 도대체 뭔 죄주로 아무런 증거를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했다는 거고 왜 증거란 게 그동안 몇 년을 들여서 안 나오던 이재명 관련된 뇌물 전달 메모가 이제 나오냐? 나오냐는 거지. 있었으면 옛날에 했지. 옛날에. 그러면서 이제 더 놀라운 속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 당시 두산에 대한
병원 용지에 형질 변경이 있었던 그 6개월에서 1년 기간 동안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두산중공업 주식을 샀다고 합니다. 이게 뭔 상관이죠, 이게? 어? 아니, 두산 본사 주식을 받은 것도 아니고 시장에서 정당하게 두산중공업 주식을 샀는데 이게 두산중공업 이 용도 변경하고 그 무슨 관련이 있는 거죠? 3천주예요. 3천만 원도 안 합니다, 이거. 미치겠다 진짜. 나도 요때 같으면 사. 왜냐면 두산중공업이 터빈 관련해갖고 그 발전연 터빈 한다고 막 하고 있을 때인데 돈이 겁나 쪼달려가지고 주가가 형편없을 때였어요. 나 같으면 저 시기에 장기적으로 하려고 나 저거 사. 아니 주가 조작한 사람은 뭐 별로 뭐 흠도 안 잡더니 그냥 주식을 샀다니까? 그러니까 두산 건설부지 용도 배경하고 중공업 3천주 매입하고 이게 무슨 뇌물 관계가 연결이 되냐고. 이럴 거면 차라리 조작을 했죠. 야 조작이 더 뭐라 하는데. 그러니까 조작하면 수사 안 하는데 그냥 주식 사면 이렇게 기사가 나와. 아이고. 나 아니 참 이거는 이게 현대중공업이 방산기업이라고 하는 거랑 도대체 그 결이 같은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거를 믿는 사람이 있더라고. 방산주 샀다고 이거를 믿는 사람이 있더라고. 나 아니, 진짜. 자꾸 언론에서 방산주 하니까 뭔지 안 알아보고 그냥 무조건 방산주 샀대 이렇게 그러니까.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나 그거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아니, 그럼 대한민국에 방산주 아닌 주식이 어디가 있어요? 뭐 군인들은 오답 입고 식자재 안 먹는다니 압니까? 그 PX에서 파는 롯데제과, 혜태제과, 크라운 전부 다 방산주야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거는 더 웃긴 거예요. 이건 더 골 때리는 거죠. 네이버가 성남FC에 40억을 지원을 했대요. 이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근데 39억 원만 지원을 하고 1억은 전달하는 과정 중에 김어준 처남이 이걸 챙겼다는 겁니다. 뭐야 이게. 근데 김어준이 처가 있나요? 공식적으로 이혼 상태 아닌가요? 돌싱으로 알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이혼 상태죠. 네. 처가 없죠 공식적으로. 근데 처도 없는데 처남이 있어요 지금. 나 뭐야. 도대체 누구를 지정해서 처남이라고 하는지 나는 그 처남이 좀 궁금하네. 아 진짜. 그리고 저 40억 우회 지원설도 성남FC가 민간단체에서 받은 게 39억, 40억 정도 된대요. 그걸 지금 네이버가 혼자서 단독으로 전부 다 지원을 했다고 조선일보가 쓰고 있는 거거든. 그랬으면 예전에 티났지. 네이버가 저거 해주고 그 판교 그 데이터 센터 들어갔다는 거야. 참. 근데 거기는 애초에 네이버가 지가 산 돈에다가 지가 데이터 센터 옮긴다고 들어가가지고 돈 주고 산 건데 그 와중에서 성남에 지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뉴스가 될 거리도 아니지만 나중에 가보면 네이버가 직접적으로 저기에 지원했다는 정황 증거도 없을 거란 말이지. 아, 뭐 결혼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네요. 아, 그 작가분이랑 뭐 결혼하셨대요? 그런 것 같은데. 아니, 나도 잘 내가 그 청수 개인 사생활까지는 모르니까. 나도 잘 모르니까. 아니, 뭐, 했으면 청첩장 보냈겠지. 그럴 사이도 아니니까 안 보냈겠지만. 어찌 됐거나, 아니, 여기에 왜 네이버, 성남, 김어준, 처남이 엮어지게 되면서. 이게 무슨 상관인데? 이게 무슨 뭐 거대한 진보의 카르텔, 뇌물 카르텔 같은 그림을 만드냐고. 아니, 성남 FC에다가 지원하면 그게 성남시장 거야? 축구단 거 아니야. 아니 그래서 이재명 당시 시장이 이 돈을 자기가 썼냐고. 그러니까. 안 썼다니까요. 안 썼다니 그런 아니, 증거가 법카 있으면. 결제하는데 8,000원이라도 결제를 했냐고 이던 거 아니고. 그러니까. 아이고 참.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 성남 안에 있는 기업들이 돈 번 거는 왜 다 뇌물이라 그러지? 성남 안에 있는 기업들이나 가게들이 돈 번 거는 사실은 다 이재명 보고 장사된 거니까 이재명이 책임져야 될 뇌물이라 그러지 그래? 그렇게 하고 남을 놈들이. 아니 참 이쁘게나 참 그럴듯하게나 엮으면 뭐랄까 그럴듯하게 성의를 없어. 봐서 없어, 좀 없어. 받아주기는 하겠어. 물론 논두렁 시계도 말이 안 되는 얘기였지만 그때는 그게 논리가 먹혔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로 몰아붙여서 여론안기를 시켰다고 생각하니까 각자
그 안 되는 애들끼리 모여서 최선을 다해서 소설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안 돼요. 어떻게 하더라도 이걸로 갖고 못 엮습니다. 이게 졸지에 성남FC 엮으려다 경남FC가 날아가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축구단 다 날아가야지. 시민축구단에 광고한 애들 다 날아가야지. 이거 안 돼요, 이거 이렇게는. 나는 축구협회에서도 왜 가만히 있나 모르겠네. 이거 해결해야죠, 이거를. 아니, 광고비를 가지고 이거를 후원금으로 엿바꿔 먹어.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보도를 자체를. 아무튼 안 그래도 지금 K리그 엉망진창인데 J리그 2부보다 평균 관중이 낮아요. K리그가. 심지어 경기력도 떨어져 갔고요. 이제는 뭐 우리 피파 랭킹만 높지 국내 이게 축구 저변이 다 무너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 경이 전부 다 이재명 문재인 잡겠다는 일념 하나에 이 국가 공권력을 엉뚱한 데 쓰고 있는 결과들입니다. 이럴 때 지금 김진태 사태에 의한 기업들의 회사채 연장 위기 이런 거를 보도를 하라고. 이게 대한민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우리 환율에 미칠 영향을 생각을 하라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채권에서 얼마나 빠져나가고 있고 진짜 그 회사채를 비롯한 각종 국고채 금리들이 어떻게 변동되고 있니 그런 걸 보도를 하란 말이야. 150조 추가로 더 든다는데 이 50조를 이미 오늘 쏟아붓고 소용이 없는데 150조를 더 조달할 거면 도대체 대한민국 예산에서 어디서 기재부가 200조를 동원할 건데 아이고, 진짜. 이게 잘못하면 부가가치세 올리고 소득세 올려가지고 이거 우리나라 채권이익이 꺼야 된다고 증세한다고 나서지 않을까 나 그게 더 겁이 나요. 그렇게 하겠죠. 부자들은 감세해주고 이제 다른 뭐 지금 전기세하고 가스비도 이렇게 되면은 계속 오를 것 같은데 담배값 이런 거 다 올릴 것 같은데 온갖 세금 다 오를 것 같아요. 네, 뭐 안타까운 일이고요.